인생 토크 새회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미세 신경 수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김상수 박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완신경총 수술에 수십 년 동안 매진해 오면서 원광의료원에 오셔서 진정한 재생의사의 삶을 실천해 오셨는데요. 원불교 3대 종법사이신 대산종사님과의 인연도 원광의료원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또 만나 뵙게 됐습니까? 이제 제가 정형외과 과장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그 대산종법사님 사모님, 의타원님, 영훈 사모님이 팔이 부러져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수술을 해드렸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모님하고 인연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모님이 결국 나중에 열반하셨잖아요. 열반하시기 한 달 전에 저를 이제 주치의로 지명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외래 정형외과 환자 보고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들려서 잘 있냐고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셔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는 정형외과니까 열반 전에는 이제 통증이나 이런 걸 이제 해드려야 되잖아요. 진통. 근데 당연히 내과 의사가 주치의로 지명이 돼야 되는데 네. 저를 지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훈 사모님 치료를 하면서 가족들을 하고 되게 이제 이렇게 알게 됐죠. 예. 물론 이제 자타원 법사님은 그 전에 알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며느님, 아드님들 되게 그때 뵙고 그 열반하시기 한 달 정도 제가 매일 이제 진료 병원 끝나면 가서 봐드리고 네. 진통제도 놔드리고 이러면서 제가 또 많이 공부를 했죠. 예. 그 의타원님한테 배운 것은 이게 의타원님이 저를 믿으니까 주치의로 임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치의로 그렇죠. 원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속 진통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진통제 아닌 것도 주사를 해드려요. 그러면 또 나서요. 그래서 이분이 나를 믿으니까 진통제 아닌 것도 그냥 진통 효과가 있구나. 네. 이런 그 신심 이런 걸 이제 그분한테 좀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열반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영모묘원에 모셨는데 저도 그때 갔어요. 영모묘원에. 근데 그때 이제 대산 종법사님이 봉고차에 안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제가 주치의라니까 예.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 갔더니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웅강대학 왔을 때 전체 교수회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뵙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뵌 건 그때 이제 영훈 사모님, 영훈 사모님 열반하시고 영모묘원에서 네. 그것도 봉고차 안에서 예. 뵌 것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예. 직접 뵀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사진 있었는데 그냥 또 잠깐 뵌 것은 제가 웅강대학 왔을 때 완도 소남훈련원에 정양 가신다고 네. 갈 때 저희들이 교수들이 또 몇 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완도에 가서 이제 아산 법사님이 저를 소개를 했어요. 네. 그 대산 종사님한테. 그때 이제 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악수를 하면서 사진을 그때 찍었어요. 네. 그 사진을 아까 내가 가져왔는데 예. 그렇게 이제 처음 인연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대산종법사님을 뵙기 전에 사모님이신 의타원 이영훈 종사님 먼저 뵙네요. 네. 그러다가 예. 이제 제가 이제 제 애들 학교 때문에 대전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는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료원의 그 노성자 교무님한테 네. 내가 혼자 있을 때 좌선을 좀 해보고 싶소. 좌선을 배우고 싶소. 그랬어요. 그래서 좌선을 하려면 총부 근방에 이렇게 하숙을 하면서 대각전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성자 교무님하고 총무 근방에 하숙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예. 이게 전부 대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너무 안 되겠다 하고 있는데
원로원에 예. 고산 법사님이 열반하시고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네. 누가 정보를 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원로원에 들어와 있을래? 그래요. 그래서 아, 저는 좋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로원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예. 나중에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원로원에 와서 일주일 이상 못 버틴대요. 근데 저는 그냥 1년 반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자선도 하고 너무 좋은 생활을 하다가 원로원이 자리가 부족해서 제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그 아침 자선 생활에 굉장히 재미를 붙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 방은 비워줘야겠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산 법사님이 중도 훈련원에 이제 법타원님이 원장으로 계실 때 네. 거기에 이제 방을 하나 내주게 하셨어요.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네. 중도 훈련에 있을래 그래서 아, 좋죠. 그러고 이제 저 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법타원님께서 종법사님이 바로 영모면 계시니까 주치의 노릇을 해볼라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주치의는 내과 선생들이 하지 정형외과는 이거 팔다리밖에 못 봅니다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고 정성으로 대하면 된다고. 그래 정성으로 대하는 거야 제가 또 끝내주죠 하고 이제 그러면서 네. 이제 아침에 그 대산 종법사님을 뵈러 다니기 시작한 것이 네. 한 5년 정도, 5년 반 정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새벽마다 가서 뵙고 혈압 재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체온도 재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치 겸 시자 노릇도 네. 한 거죠. 그렇군요. 예. 이 원로원은 퇴임하신 교무님들이 또 기거하는 곳이고 또 생활 규칙이 뭐 철저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네. 1년 반을 계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네. 그 규칙대로 그대로 따라하면서 자선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면서 네, 거의 수행자 역할을 하셨네요. 네, 이제 그 대각전에 가서 이제 저기를 선을 하는데 첫날은 좀 요란하더라고요. 그런데 둘째 날부터 이게 그 선에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그 느낌을 이제 스톱하기가 싫잖아요. 이제 그래서 계속 그거 하고 싶었고 또 이제 그때는 저녁 식사를 좀 청분도 좀 빨리 하잖아요. 예. 그러면 끝나면 상삼법사님이나 양삼법사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네, 원로 법사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근데 이제 상삼법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 대각전 돌면서 6.25 때 뭐 정산정사님 일화 이런 것도 이야기하시고 그때는 내가 이제 성리가 도대체 뭐이지 하고 이제 그런 의문이 있을 때예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은 성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천도품에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상삼법사님이. 예. 그래서 박장식 종사님. 박장식 종사님이 성리품이요? 그러고 와서 이제 또 성리품 읽어보면 그때는 이게 성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나 나중에 보니까 뭐 우리 교전 전체가 성리인데 그런 일화도 있고 막 하여튼 아주 그 굉장히 즐겁게 생활을 하다가 중도 훈련을 가게 된 거예요. 한 1년 반 올라온 그다음에 이쪽에서 한 5년 반. 그 중앙 중도 훈련원 계시면서 대산 종사님 이제 계속 뵙고 대산 종사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셨을 텐데 대산 종사님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박사님이 보신 대산 종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대산 종사님을 주치들이 간 이유는 그분이 이제 열이 많았어요. 뭐 38도 떨어져도 37도 그러니까 이 열을 떨쳐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양한방 의사들이 여러 명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래도 이게 절대 안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가서 이제 열을 떨쳐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열을 떨치려고 갔지만 이게 이제 대산 정사님이 우리한테 공부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의 열을 가지고 이제 우리 의사들 공부를 시켜서 제가 그건 나중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술을 가지고 재생의세를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재생의세
뭐 성물재중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것은 이제 뭐 교무님이나 하는 거, 또 뭐 출가의 이상이나 이렇게 성물재중하고 재생의세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료로는 저도 꽤 높이 기술을 쌓잖아요. 그러면 네. 재생의세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생의세라는 게 누구든지 부처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거나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 대산 종사님한테 그 배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병원 경영이 어렵고 환자 이런 게 경영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산 종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분의 심정 예. 입장에서. 예. 예. 그래서 대산 종사님 돌아가셨어도 저한테 큰 스승이죠. 네, 예. 언제나 살아계신 영원한 네. 스승이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대산 종사님 모시고 하와이에도 가셨어요? 네, 하와이 갔죠. 하와이. 그때만 해도 대산 종사님이 열이 38도 이렇게 오르니까 우리 보통 38도가 되면요. 네. 알아서 눕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분이 하와이를 가신다고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네. 주치들이 응급약도 전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고 그 하와이를 갔는데 비행기 탔을 때도 이렇게 우리 같이 앉아서 못 가요. 누워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1등석도 안 되고 에코노미석을 좌석을 3개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침대 같이 만들어서 누워서 가셨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그 원불교 잘 모를 때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때만 해도 종법사님 아니실 때거든요. 상사님일 때고 82세 정도 되셨으니까. 네. 종사님을 이제 끝내시고 예, 상사로 계실 때죠. 그래서 왜 하와이를 가신다고 저렇게 하신대요. 내가 이제 그 시자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제 꼭 가셔야 된갑다 하고 모시고 갔는데 제가 이게 이제 중도 훈련에 있을 때 법타원님이 하루는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네, 어떤 건지 좀. 대산 종법사 교단 기관 확립 방향. 네. 이게 이제 아마 대산 종법사님이 종법사님 되시고 이 교단 계획을 전부 이렇게 짜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법타원님이 이게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것도 이렇게 양면계제 이 볼펜으로 전부 쓰셨더라고요. 네. 하루는 이걸 저한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때 말씀은 이게 42번에 대산 종법사님 계획에 서울의 대병원, 그 다음에 가로에서 안양, 서울회관 이렇게 써 있다. 네. 이걸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양은 뭐이고 서울회관은 뭐입니까? 서울회관은 알겠는데 안양은 뭐예요? 그랬더니 당신도 모르시겠다고 그래요. 그때만 해도 우리 3번의 병원 없을 때예요. 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그 해외 훈련안 그게 20번에 예. 국제훈련원 해가지고 하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이 종법사님이 젊었을 때 계획해 놓은 것을 실천하러 가신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하와이 가신 뜻을 알았고, 대산 종사님 열반하신 뒤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산 종사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적공을 위한 훈련원을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네. 한 말씀으로 요약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훈련원을 위해서는 당신 몸이 문제가 아니게 이렇게 끝까지 하셨고, 제가 이제 또 이때 배운 것은 그 80대도 넘으셨고 열도 있는데 아무튼 교단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직 70대인데 의료 일 그만하고 쉬어? 이때 또 생각이 있었어요. 대산 종사님. 네. 이분은
이분같이 나도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네. 열심히 해보자 이런 네. 걸 이제 그때 많이 느꼈죠. 네. 그때도 느끼고 그 후로 이제 더 느낀 거예요. 이게 차츰 회상을 하면서. 네. 건강이 편찮으시고 누구에도 불구하고 해외까지 가서 그럼요. 이렇게 앉을 하셨네요. 수도 없었어요. 앉아 네. 계실 수도 없었어요. 사실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담당 주치의로서 좀 걱정도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걱정되죠. 여러 가지 비상약을 다 가지고 갔어요. 예. 그렇게 대산정사님을 오랫동안 모시면서 잊지 못할 일화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사님? 일화도 많죠. 제가 열반하시기 그 삼성의료원 가서부터 헬리콥터로 열반하고 내려오실 때까지 제가 계속 붙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이적도 있고 뭐 하와이 갈 때도 이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이적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대산종사님이 마지막에 이제 수계농원을 쭉 다니셨잖아요. 네. 영모묘원에서 수계농원. 근데 그때도 열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제 수계농원을 가죠. 그러면 이상한 게 열이 38도이면서도 대산종법사님 방은 엄청 뜨거워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앉아있을 수가 없게 여름에도 그렇게 온도를 높여놔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면은 그때 기원문 결어를 벽에 붙여놓고 읽으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봐주셨던 것 같아요. 나보다는 읽으라고는 하는데 어느 날 한번 저한테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드렸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은 재생의세다. 성불재종이 아니고 재생의세다. 네. 그래서 그 재생의세가 제가 그때부터 딱 머리에 박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재생의세는 교우님들이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중풍 환자 수술하고 예. 이것저것 수술하면서 이거 재생의세가 우리 교도들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대산종사님이 저한테 가장 무슨 다른 이적보다도 네. 저를 재생의세로 해서 붙여대라 이런 이제 저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 주치의에게 법문을 읽도록 봉독하도록. 예. 예. 그때 그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오늘날까지 또 실천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대산종사님 그 마지막 열반하시기 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열반하시기 직전 그 상황이나 이런 어땠습니까? 이제 제가 이제 삼성의료원에 갈 때는 이제 그때 헬리콥터로 갔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헬리콥터 아니고 그때 제가 3번 병원에 원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의료원에 가서 이제 그 병원에 모셨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의식을 없을 정도로 이게 익산에서 삼성의료원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원로 교무님들이 회의를 몇 번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모셨는데 거기 가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셨거든요. 이제 그 농양이 있다 해가지고 항생제 치료하고 삼성의료원에서 엄청 최선을 다했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정신이 깨어나실 때는 교무님들이 오시면 저는 직접은 못 봤어요. 손가락으로 이런 상을 그리셨대요. 네. 이런 상. 그래서 이제 이제 좀 깨어나셨구나 해서 이제 이걸 농약만 빼드리면 잘 치료가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예. 이제 내려올 때는 제가 이제 헬리콥터 타고 이제 모시고 총부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열반을 우리 의학적으로는 네. 이제 열반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며칠을 이렇게 이제 다시 깨어나셨다가 또 열반하셨다가 이런 단계를 몇 번 거치셨잖아요. 이제 총부 내려와서는 이제 정법사님이나 여러 이제 뭐 주치의들이 저도 주치의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여러 주치의들이 와서 이제 내과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저는 이제 뒤로 좀 물러 있었죠. 그랬는데 아마 자산종법사님이 그때 열반 선언을 하시려고 할 때 네. 우연히도 제가 이제 그 대산종사님 발 쪽에 앉아 있었어요. 예. 발 쪽에. 예.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에요. 예. 예. 그래서 안 되겠다고 좀 기다리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예. 이제 그 산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좀 깨어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왜 도대체 다시 깨어나셨냐 이제 또 의문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보기로는 그 뒤에 그 미국서 이제 그 복혜님 그 따님 그렇죠. 가족들이 왔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열반을 가셨는데 예. 미주 교화에 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럼요. 지금도 예. 그 고 박사님하고. 예. 근데 제가 그때 뭘 탁 느꼈냐면 부처님이 삼처 전심 있잖아요. 근데 그 뭐 분반자 뭐 이런 건 뭐 가섭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간에서 발을 딱 내밀었던 거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근데 그걸 순간 느꼈어요. 네. 이러셨구나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좀 이적적인 거고. 네. 이제 지금 대산종사님 떠올리면서 이렇게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거 잠깐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모습이나 또 어떤 행동이나. 네. 아무튼 뭐 굉장히 편안한 분이죠.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동안은 꿈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열반하신 이후에. 일본 열반하신 예. 이후에. 그 후로는 이제 요즘은 이제 좀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일기에 이제 제 감각 감상 써놓고 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원음 방송 한다고 그래서 옛날 일기를 다 찾아가지고 네. 전부 다시 한번 보고 옛날 해상도 하고 네. 네,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대산종사님 큰 스승님의 사랑과 네. 또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 박사님이 재생에서의 큰 뜻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았죠. 그런 생각이 그 뜻을 듭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해외 의료 봉사도 많이 가셨어요. 네, 네. 예, 네. 네팔에서 활동하신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제 네팔도 그 이하정 교무라고 세타원님이 그 전에부터 제가 그 대산종법사님이 이론학을 하라는 뒤부터 계속 저한테 그런 정보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수양하면서는 인도 그 토속 의학이라 그럴까? 그런 정보를 저한테 주고 이런 분인데 갑자기 네팔을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개척교당을 개척교당으로. 읽으셨죠. 예. 그래서 아이고 네팔을 어떻게 저는 그때는 이제 또 이게 이런데 관심이 별로 없고 환자에 매달릴 때니까 그럼 가신갑다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의료원장을 할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타원님이 너무 고생하시고 개척교당이 오죽 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데 네팔에서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제 의료 봉사를 2000년쯤 될 거예요. 예. 이제 양한방 치과까지 데리고 한 30명이 갔어요. 예.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의료 저기를 봉사를 해드렸는데 예. 그 뒤로 그 교화가 많이 활성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네. 그러셨다고 예.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팔 현지인들에게 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예, 뭐 예. 네팔 수준은 우리 6.25 직후나 될까요? 열악한 환경이네요. 예,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더라도 너무 효과가 좋아요. 항생제나 진통제 이런 게 너무 그동안에 거의 안 쓴 분들이기 때문에 내성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환자들도 많이 치료하고 네. 저는 뭐 그때 한번 갔지만 그 뒤로 여러 분들이 이제 봉사를 쭉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그 개척 교화에도 큰 또 활력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 인연으로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세타원님이 카트만두 수도에 그 훈련원 같이 만들어 놓고 포카라라고
그 세계적인 관광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 산을 가려면 포카라에서 올라가요. 네. 포카라에 또 이제 교당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제가 이제 그 네팔 돕는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법인체 이사로서 예. 활동을 했는데 이사는 그냥 세타님이 좀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냥 도와드린 정도고 관심은 그렇게 못 썼어요. 이제 세타님이 나오시면서 저를 이사장을 시켰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네팔 돕기 함께하는 사람들 이사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예. 포카라는 네팔 법이 개인 소유가 이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재산이. 근데 포카라는 우리 교단 소속이에요. 예. 그 세타원님하고 지금 모시운 교무가 있는데 두 분 명이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수리를 잘하고 잘 만들어서 우리 교도들이나 네. 히말라야 트레킹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고 예.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올해 들어서는 희사자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우물을 또 우물 팔게 기금을 내신 분이 있고 물 부족 물 부족합니다. 예. 거기는. 그다음에 이제 전기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또 햇빛 발전소 네. 거기서 또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우리 포카라에 굉장히 경사가 올해 많이 터졌습니다. 박사님이 작은 씨앗을 또 함께 교무님들과 심어 놓으니까 그곳에 조금씩 싹이 나고 글쎄요, 네, 결실을 맺는 그런 네. 기회가 되네요. 그래서 특히 우리 원불교 청소년들이 거기 트레킹하면서 이렇게 네. 거기 현지 애들하고도 또 이렇게 사귀고 네.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광대 의료원 군포병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네. 무료 진료나 건강 강좌 또 네. 뭐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이 모든 활동들을 또 하게 된 어떤 목표가 있으셨다고요? 저희 원광의료원이 익산에 있잖아요. 지금 익산해서 인구가 좀 변두리까지 해서 커졌죠. 30몇만으로. 근데 그때 당시 1위였거든요. 네. 1위는 20만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에 우리가 본거지만 있어가지고는 나중에 이게 위축될 수 있겠다. 그런 좀 위기감이라 그럴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도권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을 저는 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한의과도 있고 우리 의과대학도 있고 치과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세 개가 합해서 가면 어디든지 경쟁력이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송천은 총장님이 총장하실 때 군산의료원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군산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우리가 병원이 생겼잖아요. 이 3번 병원을 세울 때 제가 뭘 딱 느꼈냐면 네. 아까 대선 상사님이 안양 써놓은 걸 그때 내가 해결을 안양이 3번이거든요. 예. 미리 선견지명으로. 그걸 예. 내가 이제 해독을 했어요. 예. 이 대산 종사님이 미리서 이렇게 정해놓은 땅이구나. 그래서 3번, 군산, 익산, 이리 이렇게 있으면 이 보령 정도, 대천 정도 하나 의료원을 하면은 서해안 벨트는 우리 의료 체제로 다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대산 종사님이 서울의 병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서울의 병원을 지으려면 우리가 3번에서 이게 자금을 기본 자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3번 병원에서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그 시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총장님도 굉장히 많이 접촉을 해서 시에서 원하는 것 되게 우리가 해주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인연관계를 잘 맺었죠. 네, 그렇군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병원으로 큰 발전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병원장 시절에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이제 우리 원불교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원불교에 대해서 앞서 그 원광대학교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교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는 어떤 건가요? 입교하게 된 동기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우리 본명이 김조영인데, 저하고 이제 광주에서 쭉 전남대학에 있을 때 광주에 살다가 이제 익산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성격이 좀 날카로웠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익산에 와가지고 네. 예산 법사님, 저기 정토 순타원님이 이제 우리 일가가 되니까 예산님하고 일가가 네, 되니까 이철행 종사님. 예, 이철행 종사님하고 저기 정토회관을 데리고 갔던가 봐요. 네. 근데 정토회관 교무님이 자타원님이었어요 그때. 아, 예. 근데 이 친구가 갔다 오더니 성격이 확 변했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변했냐고 그랬더니 그 자타원님 법문 듣고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원불교 교전을 좀 봐야겠다. 예. 그래서 이제 원불교 교전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네. 근데 이제 그때 원불교 교전 보면서 그 이공유 법사님 이런 이제 법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정사님이. 네. 이런 분 한번 살아계실 때 만나봤으면 이렇게 하면은 예. 그 의료원 교당에 있는 교무님들이 안내를 해준 거예요. 예. 그걸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노성자 교무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무 가서 선한 것도 노성자 교무님 네. 안내해줬고 또 뭐 정현인 교무가 그때 법당 교무님이었어요. 그래서 책도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꼭 의학 공부하는 식으로 원불교 공부를 막 파고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 교무님들이 여러 가지 뭐 옛날 그 교고 총관이라고 있어요. 예. 그 대종사님 당시에 이런 직접 제자분들이 다 쓰신 거죠. 썼던 것들. 예. 그것까지 제가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원불교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원광대학교 총장님도 또 큰 역할을 하셨다고요? 이제 총장님 그때 당시는 이제 박규진 총장님, 숭사님하고 저도 오래 같이 했으면 참 좋았었는데 더 큰 일을 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빨리 열반하시고 저 와서 1년 됐나 2년 만에 가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 송천은 총장님 네. 하고 또 소위 삼본병원을 만든 거죠. 네. 삼본병원. 그때 송천은 총장님이 굉장히 큰 뜻이 있었습니다. 삼본병원에 하고 삼본의 그 의학연구소 이것을 삼본 군포 시장님이 예. 시에 있는 소유 토지를 여기 우리한테 이제 뭐 10년 거치 이렇게 주기로 했거든요. 10년 거치면 거의 무상으로 네.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계획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무산이 돼서 좀 안타깝죠. 네, 그렇군요. 교단의 많은 스승님들과 인연을 맺고 또 원불교의 공부를 뭐 입교하시기 전부터 미리미리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교도로 그렇습니다. 예, 네. 큰 역할을 하셨는데 네. 그동안 참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수술도 하시고 그러면서 원불교 교도인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제가 이제 원광대 오기 전에는 의학 공부만 했죠. 의학, 예. 특히 그것도 정형외과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때 전남대학에서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엔나 가서 그 신경수술 공부를 하고 딱 오니까 예. 어떤 암만심이 생겼냐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이제 상이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원광대학 와서 변한 게 그때만 해도 그 미세 수술은요 동물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이 테크닉을. 예. 그는 주로 어떤 동물이냐면 흰쥐. 흰쥐를 수백 마리 제가 죽였어요. 근데 원광대 가서 이렇게 원불교 책을 보니까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오리온에 있는 교무님한테 예. 천도제도 지냈어요. 네. 그러고는 절대 실험은 안 했어요, 그때.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원광대 와서 원불교를 하면서 인생 전체를 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그건 좀 지나서인데 제가 대체 원불교 와서 내가 무엇이 변했나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첫째는 이 생과 사를 이렇게 확실히 써놓은 책이 못 봤어요. 다른 책은 뭐 비유로 써놓고 뭐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대종사님은 확실히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 생은 이렇고 사는 이렇구나. 근데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열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는 할 말이 있어요. 원불교법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이제 원불교를 알고 저기 한 것은 이 소위 4대 종교, 기독교에서 불교로 올라면 이게 양심에 좀 가책이 있잖아요. 뭐. 예? 근데 그게 없다는 게 우리 대종사님이 써놓으셨으니까 그런 차별이 없어졌어요. 그 기독교인 환자나 불교인 환자나 전부 대하는데 마음이 편하고 저도 실은 원불교 오기 전에 기독교였거든요. 그런 데서 이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근본이 하나로 통한다는 걸 하신 거죠. 그 두 개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수술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업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안 돼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면 이 친구도 업이 두껍구나. 그러면 청정주를 내어요. 청정주. 수술하시면서. 수술하면서도 딱 스톱하고 청정주.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개는 풀리는데 이게 더 업이 두꺼운 사람은 청정주를 몇 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정주는 지금은 제가 수술 전에 수술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청정주 하고 또 어려울 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원불교에서 제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 있는 큰 사상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수술할 때마다 여러 가지 마음이 쓰이고 약간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원불교 주문을 외우면서 잘 편안하게 안정을 시키고 온전한 생각 속에서 수술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쾌의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대산종사님과 함께했던 일화를 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산종사님께서 우리 박사님에게 큰 숙제를 하나 안기셨어요. 어떤 건가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의학하고 서울에 큰 병원. 이제 대산종사님은 항상 대자 좋아하시잖아요. 서울의 대병원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죠. 우리 의료인이 해야 될 이 두 개인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이론의학이란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양 한 방 합하는 건데 우리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양 한 방이 같이 있는 대학병원이 우리하고 경희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 한 방이 있고 이론 사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신다면 양 한 방이 협진을 해서 이게 어떻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의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직 실행은 못하지만 그럼 이런 의학이 도대체 뭐겠느냐. 우선은 쉽게 이런 의학도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했냐면 제가 이제 그 대산 종사님한테 아침에 새벽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찰 하고 이렇게 지압도 해드리고 하고는 꼭 그 영모면 산책을 하시잖아요. 컨디션 좋으면 2바퀴 돌으시고 좀 날씨 춥고 그러면 1바퀴 돌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손잡고 도는데 정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양한방에서 이런 의학 해보라고. 이런 의학. 그래서 이제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의학이 시작한 건데 이런 의학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또 우리한테 있는 양한방 이거 통합하고 거기에 이제 요즘 같으면 대체의학 이제 종 목사님이 대체의학도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대체의학 이야기하고 거기에 요즘 같으면 바이오가 막 뭐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네.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우리는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니까 로봇 이게 이제 합해지는 소위 통합의료가 돼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제 그 이론의학의 1번이고 네. 두 번째는 이론의학이라는 것도 의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은에서 보면 동포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포은의 강령은 자리이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환자도 좋고 의사도 좋고 병원도 좋고 자리이타 네. 이게 이제 경영 강령이다. 네. 이렇게 하고 우리 원불교 특징 있잖아요. 당처불공. 네. 환자한테 당처불공.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이론의학이 나갈 방향 아닌가. 이렇게 해서 네. 재생의사를 하고 마지막에는 그 의사도 부처가 되는 이게 이제 네. 제가 크게 세워놓은 이론의학의 테두리예요. 예. 이 원광 의료원장으로 계시면서 실제 이런 의학을 좀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대산 종법사님이 이론의학 이야기해서 그때 마침 익산에 그 별관체가 비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정형외과 환자들 수술 끝나고 거리 가고 한방에 이제 이건목 교수가 침 놓고 그래서 네. 이건목 교수 가서 침 놓고 예. 그런 시도를 했었죠. 네. 근데 그건 아주 소규모의 이론의학이고 예. 이제 3번 군포에 병원을 세울 때 예. 저는 이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 그래서 양한방 치과를 한 대 묶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환자를 보게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제가 예. 이게 서로 이렇게 뭐 한의사가 와서 이렇게 침 놓고 이런다고 처방을 못 내요. 네. 그게 안 되고 두 번째 이제 그건 우리 문제죠. 한방이나 치과가 의과장 밑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저항이 많았어요.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삼본병원 원장 할 때는 억지로라도 막 밑에다 넣고 했는데 제가 지금 나온 뒤로는 전부 독립을 해버렸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광주 전주도 한방병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광주도 원래는 한방 양방이 같이 지금 원래 계획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도 여러 가지 일화가 많은데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은 한방 선호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방은 잘못 오면 적자난다 이런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주도 원래는 양 한방 이렇게 크게 할 생각인데 한방만 절반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예. 이론의학 이런 게 다 지금 스톱돼 있는 셈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론의학을 실현하려면 거기 실제 현장에서 함께하는 의사분들, 직원들이 마음 공부가 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네, 들어요. 마음을 터야 돼요. 네. 터야 되는데 서로 이건 내 것 이렇게 벽을 쳐놓으면 예. 절대 할 수가 없죠. 예.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이론의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작게라도 실천을 해오면서 시행착오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모든 의료체제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여기에 이제 가입이 돼 있잖아요. 거기서 그 건강보험 체제가 양방, 한방 이 구분을 이것을 좀 없애줘야 돼요. 네. 한의사가 와서 양방에 침 놓으면 거기도 처방 낼 수 있고 우리 양의사가 가서 한방 거기에 뭐 약 처방하면 그것도 처방 낼 수 있고 이렇게 이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도가 국가 네. 제도가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참 좋은 네네, 방법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한방병원이 많잖아요 지금. 이것을 조금 불식할 필요가 있어요. 한방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따로 있거든요. 네. 또 양방이 또 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를 합해놓으면 서로 보완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빨리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네. 우리 내부적으로. 예. 이런 이론의학을 실천하기 위한 방향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병원 한다면 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여러 가가 있잖아요. 이걸 전체를 통합하기는 조금 힘들지 몰라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과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신경계통을 정해서 이것은 양한방 같이 한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라도 협진이 되고 네. 여러 가지 아까 이론학의 큰 태도들을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만 성공을 하면 그 다음 분야는 또 만들면 되고 이렇게 네. 하나씩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꺼번에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분에서부터 네. 통합을 이뤄나가면 네. 좋은 선례가 또 되겠죠. 네네네. 그 그래서 그걸 했는데 환자가 만족한다. 그러면 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그렇죠. 환자 위주잖아요. 예, 네. 예, 그렇군요. 박사님께서 의사로 살아오면서 보람도 참 많았을 거고 때로는 참 안타까운 현장도 많았을 것 같아요. 보람의 현장 또는 안타까웠던 순간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요즘 보람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풍 환자 수술을 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팔 기능이 좋으라고 이렇게 수술을 해놓는데 다른 기능까지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상완신경종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의료의 마지막 꽃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환자들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그 바이올린 오래 한 사람이 자기 직업을 놓을 정도로 못했는데 제가 수술해서 자기 직업을 찾고 또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다시 이제 행복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이럴 때는 항상 보람을 느끼고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 저희들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의사들한테도. 요즘 의료가 너무 자본주의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의료에 많이 안타까운 건 두 가지인데 이게 상업화, 돈을 벌지 않으면 이게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경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법은 자리 이탈한 거 있잖아요. 네. 그 수준에서 서로 이렇게 잘 됐으면 참 좋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의사들은 돈만 한다 이렇게 매도를 해요. 물론 그런 의사가 있죠. 그러나 극소수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를 불신할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참 안타깝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자본주의 의료가 돼 있어가지고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써요. 네. 그래 뭐 수술 한번 하고 나면 그 일회용품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이걸 어디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면 이게 없어지려면 몇천 년 걸릴 거예요. 아마 전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했으면 이런 두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지만 항상 그 좀 마음에 그냥 찡하는 게 있어요. 예, 그렇군요. 늘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더 크게는 또 환경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 계시군요. 사은 중에 천지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참 보은을 해야 되는데 배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박사님은 정년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죠. 이 미세 수술을 또 이렇게 꾸준히 하고 계신데 그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그 두 가지 제가 느꼈는데 이번에 정말 쉬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중풍에 대한 수술이 상완신경종에서 한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새로운 수술이. 네. 그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것은 내가 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결정하면 편히 쉬어야지
뭐 근데 이건 이 천지님이 결정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힘들지만 너무 보람이 있어요. 환자들이 좋아진 거 보면.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했더라면 얼마나 큰 후회를 했을까 이 생각을 했고 네. 두 번째는 또 재산 상사님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분 38도 열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누워서도 갔는데 나는 뭐 이거 70대고 건강한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 네. 다시 지금 새로운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박사님이 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신경계통으로 특히 중풍, 상완신경청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아마 세계적인 신경병원 센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저희한테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한방 재료가 있잖아요. 한방에다가 또 거기 때 우리 사상의학이 이게 세계적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신경수술 후에 사상의학이나 한방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우리가 합해 놓으면 외국에서 환자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꿈이 있고, 이왕 저는 의사니까 네. 의료로서 재생의사에서 저도 부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죠. 예, 그렇군요. 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박사님의 그 환자에 대한 열정, 네. 따뜻함, 그리고 또 치료를 통해서 회복하는 과정들을 네. 함께 듣고 좀 용기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중풍 환자 아침에도 그 애기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것은 기본 수술이다. 이게 확실히 치료 효과가 있다면 그 다음에 제가 개선할 수술법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중풍 환자뿐만 아니라 신경마비 환자들한테 훨씬 더 많이 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는 이제 중풍이나 내성마비 또는 상완신경통 마비 이런 환자들이 수술하고 물리치료, 재활치료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하거든요. 네. 근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와서 저희들이 의료 개발을 할 테니까 네. 희망을 가지고 한번 믿어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큰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의 그 큰 꿈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에서는 뇌졸중으로 손과 팔이 마비되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아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김상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대종경 성리품 4장에서 큰 도는 원흉에서 유와 무가 둘이 아니고 이와 사가 둘이 아니고 또 생사가 둘이 아니고 동과 정이 둘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혀주셨습니다. 김상수 박사님과 함께 서로 다름과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진정한 이론의학을 완성해가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